자, 어제 엄청난 혈전이었던 머지사이드 더비, 합쳐서 24개의 파울이 나왔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좀 거칠었습니다. 에버튼 선수들이 좀 거칠게 나온 부분도 있었고, 리버풀 선수들이 몇몇 장면도 사실 좀 거친 장면들이 있었어요. 누구를 탓하고 어디가 이런 얘기로 이 얘기가 빠져나가면 막 논지가 흐려지니까 그건 그렇다 치겠습니다. 사실 언더독이 탑독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거칠게 몰아붙이는 건 자주 있는 일이고, 그리고 특히나 머지사이드 더비가 퇴장도 많이 나오고 되게 거친 더비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는 좀 위험하고 아슬아슬했던 장면이 많았는데, 결국엔 리버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위에 부상 의심이라고 쓰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냥 부상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 바로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버질 반 다이크, 그리고 중원에 몇 경기 치르지 않았지만 이미 핵심이 됐죠. 티아고 알칸타라. 이거 제가 좀 지겨우시겠지만 맨날 티아고 알칸타라 내가 한국의 마지뉴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혹시 그 전에 못 보신 분들이 있었다면 경기 보면 보실수록 야, 얘가 진짜 괜히 물고 빤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여하간에 지금 안 그래도 알리송이 몇 주간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아드리안 골키퍼가 불안함이 있는데, 이거는 코어 라인, 다행히 파비뉴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조던 핸더슨이라는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타격이 크다. 자, 먼저 버질 반 다이크 보겠습니다. 지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거 최대 7, 8개월까지 나와요. 목발을 짚고 병원을 떠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따가 위르긴 클롭 감독의 어떤 그 인터뷰도 나오겠지만 안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그래도 재활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복귀하는 시점도 좀 빠르고, 복귀가 돼도 그러니까 폼이 예전에는 정말 많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이전의 기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부상이죠. 십자인대는 방향을 전환했을 때 쓰는 인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파울 장면 당시에도 이거 주원이 형은 못 봤잖아. 이 선수했던 분들은 이런 거를 보기 힘들어 하더라고. 왜냐면 그게 공포가 전달이 되니까. 근데 그냥 봐도 심하다 싶었는데, 자, 전반 5분 정도에 파비뉴가 박스 왼쪽에서 공을 이렇게 쭉 올려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공을 투입을 시켰어요. 반다이크를 향해서 공을 투입을 시켰고, 반다이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에서 조던 픽포드가 나오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실 골키퍼들은 공만 보고 본인의 몸을 다 써도 되고 이 손등까지 써도 된다는 어떤 이게 있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는 충돌하면 큰 부상이 나올 가능성들이 다 커요. 근데 이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태클하는 비슷한 장면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 반다이크의 무릎이 거의 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나왔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억측이라고 봅니다만, 다만 이 픽포드가 이전에도 그런 태클을 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델레알리를 향한 것도 있었고, 대표팀 크로아티아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현지나 지금 팬들이 이거 조던 픽포드 이거 버릇이다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 스포츠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된다, 목발을 짚고 떠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몇몇 언론들에서 그 정도까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픽포드도 조던 핸더슨을 통해서 사과를 전달했다고 하죠. 핸더슨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픽포드가 경기 끝나고 와서 사과를 했다, 버질에게 꼭 전달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 반다이크는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스캔들하러 갔기 때문에 이제 구장을 떠났죠. 체크하러 보러 갔는데, 이 BT 스포츠에 출연했던 전 EPL 심판이었던 피도 월튼이라는 사람은 이거 픽포드 파울 레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였으면 레드를 주었을 것이다. VAR을 통해서 온필드 이 모니터 리뷰를 통해서 마이클 올리버가 거기를 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PL 심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좀 제지를 못하는 느낌? 그리고 올리버도 약간 제 개인적인 좀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경기를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얼탄다 그래야 되나? 이거는 하여튼 이 반다이크는 부상이 굉장히 크게 좀 걱정이 되고, 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좀 격해지는 느낌이 있었죠. 88분에 히샬리송이 되게 과격하게 태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픽포드는 사실 사고의 일종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포드가 자주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도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히샬리송의 이 태클은 이건 너무 과격했어요. 이거는 진짜 좀 바이올런트 컨덕트라고 그러죠. 이거는 너무 위험천만하고 폭력적인 이 태클이었다. 그래서 이 슬로우로 보면 티아고 알칸타라의 무릎도 아주 큰 데미지를 입을 만큼 이렇게 꾹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퇴장이 나죠. 당연히 퇴장입니다. 히샬리송은 그래도 공식적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 사과를 체크해보면 티아고 알칸타라 그리고 동료들에게 사과를 전한다. 나는 진짜 폭력적인 선수가 아니고 2부 상황에서는 너무나 열정이 앞섰다라는 얘기를 했고 해를 끼치기 위해서 발을 든 게 아니라 공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무릎을 들었는데 무릎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격하는 모양새가 됐다. 티아고 알칸타라에게도 개인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고 공식적으로도 사과하고 티아고 알칸타라가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란다. 내가 퇴장을 당해서 힘들게 버텨내야 했던 10명의 선수로 좀 버텨내야 했던 에버튼 동료들에게도 사과를 한다. 반성하고 또 반성 중이고 축구에 열중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도 본인이 이제 욱하는 마음에 이제 막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식적인 사과를 했으니까 티아고 알칸타라의 부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스포츠가 생각보다 진짜 위험하죠. 우리가 너무나 위험한 이 장면들을 많이 봐왔고 네트를 하고 펼쳐지는 스포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컨택이 이루어지는 이 부딪히는 스포츠들은 다들 위험해요. 이거 진짜 농구, 축구, 야구 다 직접 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를테면 축구는 매 순간이 그렇고 농구도 직접적으로 특히나 점프해서 착지하는 부분에서 위험한 장면이 나오고 수비하는 장면에서 위험한 장면이 나오고 야구도 홈베이스에 슬라이드 한다거나 이런 거 1루, 2루, 3루 그런 부분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태클은 악의적인 그런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사실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태클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과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리버풀은 이 경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VAR을 통한 옵사이드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지현이 형도 이 판정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옵사이드가 맞아요. 맞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끊어내는 게 과연 좀 옵사이드의 취지에 잘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후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프레임을 잘라서 공이 발에서 떠나는 장면까지 체크를 한다지만 나는 이게 과연 옵사이드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기술력의 어떤 발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저도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지현이 형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도 중계 중에 주원이 형이랑 똑같이 얘기했고. 근데 여튼 그게 취소되면서 그 골이 옵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무승부로 승점 3점을 얻지 못했고 버질 반다이크와 티아고 알칸타라는 핵심 중에 핵심인 이 자원들을 큰 부상으로 이를 위기에 있다는 것이 리버풀 입장에서 너무나 큰 타격입니다. 클럽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는 본인이 직접 부상을 입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스캔을 해봐야 된다.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반다이크 역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일단 두 선수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바라고 큰 부상이라 할지라도 잘 재활해서 무사하게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먼저 밝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 일정에 이러면 사실 진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알리송이라는 이 뒤에 중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인데 둘 다 빠진다 그러면 리버풀의 지금 이 어떤 나머지 일정을 보면 리그 셰필드는 그렇다 치고 챔스에서도 미트윌란 그래도 비교적 일정은 좀 다행이네요. 근데 웨스트햄이랑 아탈란타를 연이어서 만나거든요. 셰필드, 미트윌란, 웨스트햄, 아탈란타.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진짜 티아고 알칸타라의 부상이나 이 지금 반다이크의 부상은 둘 다 무릎 쪽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부상들은 다들 진짜 장기 부상입니다. 만약에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그러면 짧게는 5개월, 길게 8개월. 이거는 정말 시즌 아웃에 가까운 부상에.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재활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잔부상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질라탄 같은 케이스가 진짜 특이한 거지.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도 만약에 무릎 부상인데 십자인대였던 파열까지 안 가더라도 무릎 부상은 최소 2달, 3달?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게 부상이 아니라면 이 잠깐의 어떤 데미지로 타박 같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면 인대 쪽에 손상이 온다고 그러면 짧아도 2달 막 이러니까. 이러면 또 폼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리버풀은 이 더비전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버풀 팬들도 좀 걱정이 많을 거고 비단 리버풀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에버튼 팬들도 이렇게 어쨌든 아무리 더비 라이벌이라지만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하는 거는 또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부상이 진짜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들고요. 쾌차를 기원하겠습니다.